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제 2주차 수업입니다. 자, 오늘은 제 2주차 1강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주차는 제가 이제 교수 자기 소개, 그 다음에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교재는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인데 제가 인간관계와 의사소통이라는 교재로, 커뮤니케이션은 곧 의사소통이니까 제가 만든 교재로 수업을 진행하고, 그 다음에 교재는 참고로 교재는 우리 학교 서점에만 있습니다. 학교 우리 대구 한의대 서점에 제가 교재가 있으니까 거기서 구입을 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자, 강의 목차는 제1장 인간관계의 기초 개념, 2장 인간관계론의 태동과 발전, 3장 인간행동과 의사소통, 4장 대인관계와 의사소통, 5장 태도변화와 의사소통, 그 다음에 6장 이미지 관리와 의사소통, 그 다음에 동기유발과 의사소통, 8장 갈등관리, 그 다음에 9장, 이제 7장까지 하고, 이제 7장까지 아마 그 7주차 수업하고 8주차는 기말고사니까 거기 중간에 기말고사를 한번 치고, 그 다음에 9장 집단생활과 의사소통, 그 다음에 10장 리더십과 의사소통, 그 다음에 11장 이성 간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12장 가족 간의 의사소통, 그 다음에 13장 마지막으로 직장생활과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제가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준비를 해놨고, 그 다음에 수업도 진행할 건데, 이게 이제 수업이 제가 이게 설명이 많아지다 보면 여기 있는 내용, PPT 내용을 다 설명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못하는 부분은 제가 교재 중심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교재를 참고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누구인가? 저는 매번 이제 이 교육을, 저는 어떤 교육이든지 교육을 하면서 먼저 이 교육하는 주체,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나는 현재 어떤 사람으로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생들, 제자들에게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자세로 교육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학생들도, 이 교육생들도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이 과목을 배우려고 하는가? 이 과목을 배우는 목적이 뭔가? 인간관계를 한번 잘해보기 위해서, 아니면 좋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대학에서 올 A로 졸업을 해서 나중에 내가 성적 증명서, 어딜 가든지 여러분들이 뭔가를 더 좋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항상 이렇게 자기 속에서 이력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이력서에 첨부되는 것이 자기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입니다. 이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21세기는 스카웃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스카웃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빨리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옛날에 제가 회사에 있었던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회사의 과장일 때 직원들, 사원들 처음에 들어오면 제가 먼저 연수과장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에 교육생이 거의 수십 대 1이 경쟁을 뚫고 들어온 학생들, 어떤 학생들은 그래도 대기업에 합격했다고 해서 지방 시골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 시방에 플랜카드도 붙여놓기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주변 사람에게 알리고 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회사를 딱 왔었는데, 저는 첫 시간에 제가 직접 들어갑니다. 제가 직접 들어가서 그 학생들에게 A4 용지를 나눠줍니다. A4 용지. 그냥 하얀 종이 A4 용지하고 펜을 탁 나눠주면서 제가 서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씁니까? 그렇게 할 때 써라. 사직서. 제가 사직서를 쓰라고 합니다. 사직서. 본인은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고자 합니다. 날짜, 오늘 날짜 적을. 오늘 날짜 적고 그 밑에 자기 이름 적고 사인해라. 그러면 그 글자를 적는 사원들, 신입생, 신입사원들이 손이 막 이렇게 떨리는 걸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입사를 했을 때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에는 회사가 이렇게 해고를 해도 법적으로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자기가 해고되면 어떡할까? 혹시 다 내가 이렇게 대기업에 취직했다고 다 칭찬하고 왔는데 해고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단은 사표를 딱 접어라. 사표를 접어서 거기 옆에 봉투에 넣어라. 봉투에 넣어서 사표는 받지 않겠다. 사표는 받지 않겠다. 딱 접어서 봉투에 넣어서 주머니 속에 딱 넣어라. 그리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직원이 있다. 신입사원 또 두 종류의 신입사원이 있다. 한 종류의 신입사원은 본인이 사표를 탁 냈을 때, 한 종류의 직장인이죠. 한 종류의 직장인은 사표를 탁 냈을 때, 부장님, 저 사표 쓰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저 회사 그만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김대리, 왜? 월급이 불만이야? 월급 올려줄게. 승진, 그 승진 내가 부장 이사님께 말씀드려서 승진시켜줄게. 그래서 사표를 반려하는 직장인이 있고, 한 종류는 사표를 반려하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한 종류는 사표를 냈을 때, 과장님, 저 사표 내겠습니다.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사표를 수리합니다. 그래, 알았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자, 여러분은 어떤 직장인이 되겠습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과장일 때 제 밑에 대리 한 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과장님, 저 사표 내겠습니다. 근데 그 대리는 제가 사원 때부터 열심히 훈련을 잘 시켰고 아주 능력이고 똑똑한 아이예요. 집이 저기 안동에 있는 아이인데, 직원인데, 서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직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이 똑똑하고 제가 그동안 오랫동안 많이 가르쳤기 때문에 내가 그랬습니다. 왜? 진급 때문에 그래? 내 진급 시켜줄게. 월급 내가 이사님 누구들을 찾아가든지 부장님 이사님 다 찾아가서 월급 너 승진시켜줄게. 그리고 아니면 집안일 때문에 그래? 집에 마누라하고 다퉜어? 골이 아파? 일단 그러면 사표는 반려한다. 3일, 내가 3일의 여유를 주겠다. 3일 동안 회사 안 나와도 된다.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일단 3일 동안 다 한 번 더 고민해봐. 그래서 사표를 제가 반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딱 했는데 3일 후에 그 직원이 저에게 다시 와서, 과장님 고맙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해라. 대신 조건이 있다. 여기는 니는 지금 현재는 현대라는 대기업 안에 다 이렇게 울타리를 그저 어떤 외풍도 다 막아주는 이 울타리 안에 있지만은 이제 밖에 나가서 니 혼자 먹고 살아야 된다면 황량한 벌판이다. 지금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고 더 먹고 살기가 더 힘들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지금보다 10배, 20배 더 노력해야 된다. 나에게 그걸 맹세할 수 있겠나? 노력할 수 있겠나? 예,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후회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그리고 세월이 한 6년, 7년쯤 흘렀습니다. 한 6년, 7년쯤 흘렀는데 어느 날 제가 TV를 딱 보니까 아니 그 지원이 TV에 나왔어요. 딱 보니까 이명박, 그 당시에 이명박 시장, 이명박 대통령을 만든 10인 10명 안에 그 사람 이름이 쫙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옛날부터 정치에 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청와대로 들어오라 이렇게 했었는데, 청와대는 자기는 정치에 꿈이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들어가지 않고 국회의원으로 갔습니다. 서울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보통 국회의원이 되려면 최소한 돈이 이렇게 큰 거 한 10장 정도는 들어갑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이게 뭐 저기 시의원이나 구의원 같은 경우도 한 장 이상을 달라 그럽니다. 예. 저는 장군 스피치를 하기 때문에 제 제자들이 많습니다. 시의원, 구의원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 이렇게 뭐 한 장을 달라 이렇게 정당 기부금이죠. 근데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면 10억을 줘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뭐 그런 돈 없이 국회의원에 당선돼서 바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나도 스카웃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사표를 냈을 때 바로 즉시 수리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사표가 반려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 적어도 내 사표가 수리되지 않고 반려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자기 자신을 냉철하게 현재 나의 자신, 현재 나의 모습을 가지고 앞으로 2년 후에, 4년 후에 우리 한의대학교는 4년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1학년 학생이라면 앞으로 4년 후에 나의 모습을 늘 꿈꾸면서 어떻게 나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꿈,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나의 인생의 로드맵이 뭔지 알죠? 로드맵은 쫙 이렇게 쫙 그려놓고, 로드는 길이잖아요. 길 속에 나의 지도를 끊는 거죠. 이게 길 속에 현재 지금 내 나이 몇 살, 뭐 대학교시, 여러분은 대학교 4학년이죠. 현재 내 나이 몇 살, 대학교 4학년, 앞으로 졸업하면 1년 후에 난 어떤 모습, 그 다음에 또 뭐 대학원을 가실 분은 2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에는 난 어떤 모습.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매출이, 연 매출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앞으로 난 10년 안에 나의 로드맵을 잡아서 앞으로 5년 안에는 얼마, 10년에 얼마 해서 나는 반드시 이뤄낼 것이야.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될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PD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여기 PD는 이제 프로듀서라는 뜻입니다. 프로듀서라는 게 뭐예요? 연속극 뭐 이렇게 방송의 드라마의 PD는 그 주인공이 뭐 주인공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하는 건 다 PD의 역할입니다. PD가 모든 걸 다 계획하고 기획하는 사람이죠. 저는 김한식 PD라고 얘기합니다. 남들이 네 무슨 PD냐 얘기할지라도 저는 남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송국 PD는 아니지만 나는 내 인생의 my way, my life, 나는 내 인생의 PD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나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은 제가 대구공업대학에서 지난 20년간 완전히 쓰러진, 완전히 침몰된 배를 완전히 정상에 최하위의 학과를 최정상으로 올려놓고 가만히만 있어도 정년까지 정교수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지만은 과감하게 그 길을 버리고 제가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대구 한의대로 온 이유는 바로 나는 내 인생의 PD이거든. 내 인생은 내가
계획하고 앞으로 향후 10년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한이 대해서 어떻게 해낼 것이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인생의 PD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의식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보고 네가 뭐 할 수 있겠니? 야, 네가 뭐 하느냐? 네가 여러분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닭입니다. 닭. 그 사람은 독수리가 아니에요. 장군이 아니에요. 남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닭. 그 수많은 바닥에, 그 바닥에 지저분한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그 닭이라는 얘기죠. 닭의 인생.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리 대구 한의대 평생교육 융합학부 학생들은 닭이 아니죠. 언젠가 반드시 독수리의 삶, 장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그 수많은 닭들이 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Your way, 여러분들이 길을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가시면 됩니다.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에 어디까지 이룰 수 있는가? 그죠? 한 인간으로. 여러분 중에는 사실 제가 이렇게 면담을 좀 해야 되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제 연구실로 오세요. 제 연구실은 그 5호관에 325호입니다. 그럼 저하고 차 한잔하면서 앞으로 여러분 어떤 꿈을 갖고 있고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제가 여러분들 또 이게 누가 어떤 분이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해서 그냥 이렇게 동영상에 갖고 이게 얘기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하지만 조만간에 그런 기회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 수잔 보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잔 보일. 이 수잔 보일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이게 얼굴이 뚱뚱하고 얼굴이 못생겼어요. 나이 47이 될 때까지 정말로 시골에서 그냥 진짜 시골 아줌마로 살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결혼을 못했어요. 결혼을 못한 게 아니고 결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결혼을 못한 거예요.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지만은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여자가 47살 될 때까지 이 여자가 잘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뭘 잘했을까요? 이 여자는 꿈을 갖고 있었던 거죠. 꿈. 나도 언젠가는 내가 가수가 될 거야. 언젠가는 내가 가수가 될 거야 하면서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다 꾸면서 그냥 자기 꿈이 있으니까 내가 가수를 하려면 일단 성량, 목소리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수는 노래니까. 그래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서 이렇게 성량 연습도 하고 노래를 수도 없이 연습하고. 그런데 나이 47 될 때까지 가수를 한다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야, 니 할 수 있겠어? 야, 니 나이가 벌써 몇 살? 그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 가수들은 다 10몇 살, 20몇 살 그런 젊은 애들이 이렇게 젊은 애들이 하는 게 가수지. 니 어떻게 할 수 있겠어? 할 때 수잔 보일은 남들이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은 제가 아까 닭이라 그랬죠. 남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닭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말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장군이고 독수리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비판을 해도 수잔 보일은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내 반드시 언젠가는 내 죽기 전에 언젠가는 내 반드시 해낼 것이야.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수잔 보일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냐? 47살에 이루어집니다. 47살에 영국의 심사위원 3명이 모두 다 오케이 해야만이 통과되는 건데 굉장히 권위 있는 그 가수 등용문. 거기에서 모두가 목소리로 감동을 시켜서 1등 하면 한 10억
1등 하면 10억 뿐만 아니라 영국 버킹엄 궁에 가서 여왕 앞에서 노래도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고, 우리나라에도 왔습니다. 수잔보에. 누군가가 이 꿈을 꾼다면 지금 당장은 안 이루어져도 언젠가는 꿈이 이루어진다. 설사 내 살아생전에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여러분들은 나중에 유언을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유언도 없이 죽는다면 너무나 서글픈 죽음이죠. 반드시 유언을 남기세요. 아직 건강할 때 유서를 써놓으세요. 그리고 내 꿈은 이것이라고 분명히 다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엄마가 평생 동안 꿈을 꾸고 살다가 못 이루면 자식이라도 그 꿈을 이루게끔, 적어도 자식의 머릿속에는 그 꿈이 살아있게끔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있는 동안은 늘 행복하다. 꿈꾸는 사람 늙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늙지도 않습니다. 저는 장군 스피치를 하는데 이게 셀프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이질 않아서 셀프 출석도 잘 뭐 할 수 없겠는데, 딱 앞에 가면 일단은 대중들 앞에 서서 옆자리에 앉아서, 저는 장군 스피치 제가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하는 건 스피치가 아니에요. 교수님, 저는 옆사람하고는 잘 얘기합니다. 근데 앞에 나서면 그냥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냥 막 이렇게 하얘지고 이마에 땀도 나고 말도 더듬거려집니다. 근데 그건 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가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게 나쁜 거예요. 모르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치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적어도 대구 한의대학교를 졸업하고 나간 학생들은 사람들 앞에서 딱 섰을 때 당당하게 딱 아랫배에다 힘을 딱 줍니다. 먼저 딱 서서 다리를 약간 벌리고 아랫배에다 힘을 딱 주고 목소리에도 힘을 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한식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할 때도 그냥 인사 바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 딱 할 때 고개를 딱 숙이고 1, 2, 3 3초간 딱 스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앞에 대중들 앞에 나섰을 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박수. 그리고 참고로 자기 이름을 2번 얘기합니다. 김한식 딱딱 끊어서 2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2번 얘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나를 차별화하는 거죠. 참고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2번 딱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99% 제 제자입니다. 이미 뭐 대구 경북에만 해도 3,000명이 넘는다 했죠.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지금부터 몇 년 몇 월 며칠 셀프 출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제 장점 소개입니다. 뭘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걸 셀프 출석만 하겠다 그러면 자기 이름만 2번 딱 얘기해도 됩니다. 굳이 주제를 나는 주제를 준비를 안 해서 못 하겠습니다 하면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딱 자기 이름만 2번 딱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죠. 이름 얘기했으니까. 이상으로 김한식의 셀프 출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요래 해도 되고, 김한식의 셀프 출석 1분 스피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분. 그 1분 스피치 1분 안에 하는 거죠. 지금까지 행복을 전하는 리포터 김한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스피치 좋았습니까?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죠.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이 쫙 젖어요. 그 다음에 콩나물, 여러분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어릴 때 우리 이렇게 시골집에 어머님이 콩나물을 키우시는데, 그럼 저보고 물을 주라 그래요. 그런데 보니까 독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게 독이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콩나물에 물이 줘도 물이 흘러버리기 때문에 필요도 없습니다. 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어머님은 아니야, 그래도 계속 물을 줘봐. 그래서 제가 물을 계속 주니까 나는 물이 흘려버려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콩에서 쫙 콩나물이 자라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셀프 출석, 이 셀프 출석 하나를 했는데 이 셀프 출석에서 내가 뭐 그게 달라지겠어? 내가 달라질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은 콩나물에 물 주듯이, 그 다음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여러분이 졸업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달라져 있는 여러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 제게 큰 절을 합니다. 어떤 저보다 나이가 많아 60, 70 되신 분도 있어요. 60, 70 되신 분이 저한테 왜 절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 뭐 자존심이 없나요? 근데 스승님 고맙습니다. 뭔가 자기 마음속에 느껴진 느낌이 있겠죠. 그래서 이 스피치는 훈련이다. 여러분들이 이게 뭐 수업의 내용, 저는 이 인간관계, 이 인간관계 의사소통, 인간관계, 수많은 인간관계 이론 이미 100년 전에 만들었던 인간관계 이론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현재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장군의 생각, 장군의 행동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면 그게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연습과 훈련이다. 나중에 여러분들 오프라인에서 수업할 기회가 생기면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인간관계의 기초 개념. 인간관계라는 것은 인간관계.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는 항상 두 가지겠죠. 좋은 인간관계, 나쁜 인간관계.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조직에서 이게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 인간관계를 왜 가르칠까요? 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그 사회라는 큰 조직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리더가 될 수도 있고, 리더가 되면 그 수많은 또 조직 구성원들을 또 다스려야 되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그 조직 속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잘해서 성과를 내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인간관계가 조직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관한 학설은 이렇게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그죠? 아들러라는 사람은 이게 다 심리학자입니다. 이게 다 학설은 다 옛날 학자들, 다 심리학자들이죠. 심리학자들. 인간관계가 모든 행복의 근원이자 고민의 근원이고, 이렇게 비즈니스 관계. 처음에 인간관계는 비즈니스라는 관계가 뭐예요? 그냥 하나 주고받는 사이죠. 내가 너 하나 줬으니까 니도 나 하나 주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사이.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조금 더 발전하면 친구관계 되죠. 예, 친구관계. 이렇게 친구관계는, 여러분 친구관계도 내가 하나 주면 당연히 친구가 내게 하나를 줘야 됩니까? 안 줘도 되죠. 그럼 친구가 아니죠. 친구관계는 내가 준 것을, 그죠? 내가 하나를 줬는데 친구가 내게 안 준다 하더라도, 그죠?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친구는 아니죠. 그러면 근데 이제 일반적인 친구는 내가 밥을 사면 그 사람이 상대는 커피를 사고 요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친구 관계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인 관계로 이제 연인 관계는 더 어렵죠. 사실 우리나라는 과거에 저도 이제 한 3년 연애해서 결혼을 했는데, 3년 동안 연애할 때는 그
거의 한 100번을 만나면 거의 99번은 다 제가 샀죠. 밥이나 뭐 차나 뭐 어디 가서 여행 가도 다 뭐 여행비 모든 경비는 다 제가 했죠. 근데 그 여자가 딱 한 번을 사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번을 사는데 자기 한 번 사는 걸 큰데 아주 뭐 주머니 속에 뭐 지갑 이런 건 없고 주머니 속에서만 꼬짓꼬짓한 거 딱 만원짜리 하나 딱 끄집어 내가 그때 뭐 커피를 샀나 하여튼 뭘 사더라고요. 이렇게 자기가 한 번 샀었는데 뭐 그래도 제가 왜 나는 10번을 샀는데 니는 왜 한 번밖에 안 샀냐 이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연인이죠. 연인 관계니까 연인 관계는 뭐 따지지 않잖아요. 근데 요즘 참 많이 달라졌다더라고요. 요즘은 이렇게 뭐 여자가 또 많이 산다 그러대요. 이게 세상이 바뀌어서 이렇게 요즘은 뭐 능력 있는 사람 또 자기가 또 형편이 되는 사람 여자가 형편이 되면 여자가 또 사고 그래서 또 이게 옛날에는 남자가 능력이 됐기 때문에 여자를 이렇게 많이 사줬는데 요즘 또 여자가 능력이 되면 여자가 또 남자를 많이 사주면 그래서 또 이렇게 능력 있는 여자는 또 연하 남자하고 또 결혼을 많이 한다 그러대요. 여자가 또 많이 사주니까 뭐 그래서 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인간관계는 이제 갈수록 상당히 인간관계는 복잡하고 어렵다 그런 게 이제 인간관계의 학설이고 존 내시 게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게임 서로 이기는 게임 전략 여러분 이렇게 출구 게임이라는 걸 들어봤습니까? 출구 게임 이 출구 게임을 해서 이게 저도 이제 제 제자 중에 이제 정치 뭐 시의원, 구의원 이렇게 또 구청장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먼저 할 때 뭘 하죠? 제일 먼저는 여론조사를 하잖아요. 여론조사를 딱 해서 이게 출구 게임이에요. 실제 안 했잖아요. 선거를 안 했잖아요. 선거를 하기 전에 여론조사를 해서 A와 A가 확실히 여론조사 높으면 이 사람이 이길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이게 게임이에요. 그래서 출구 게임, 이 게임 전략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네가 훨씬 더 여론이 높으니까 네가 이길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을 공천을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을 선수로 내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내시 게임 이론이라는 것은 게임 전략을 통해서 원하는 인간관계를 바라는 것이 결코 이제 너무 과도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의 고충. 그래서 여러분 행복, 불행 이런 모든 부분에서 인간관계가 거의 한 85%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게 불행하는 원인이 뭐냐, 행복한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물을 때 나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 근데 그런 분도 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이 주변에 있습니까? 난 다른 거 필요 없다. 우리 특히 여자분들은 우리 앞에 사업하는 남자는 사업 때문에 되게 바쁘잖아요. 왜냐면 돈 벌러 가야 되니까. 돈 벌러 가야 되니까 사업하러 가야 되니까 되게 바쁜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상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술을 먹다 보니까 술 먹고 저녁에 또 여자들하고 또 이렇게 늦게 들어오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보통 여자들은 이혼해버리죠. 맨날 그런 남자하고 내가 어떻게 사냐 해서 이혼할 수 있는데 또 이런 여자들은 또 그런 여자들도 있어요. 월급 이렇게 생활비만 많이 주면 돈만 많이 주면 나는 그래서 그 남자야 밥 늦게 새벽에 들어오든 말든 간에 나는 그냥 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또 인간관계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인간관계도 거의 인간관계의 많은 부분이 또 돈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돈을 계속 주면 어떤 내가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에게 계속 선물 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 주고 계속 해주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을 수가 있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나빠져가 두 사람이 굉장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 밀어서 싫어서
이렇게 돌아앉은 스님도, 돌아앉은 스님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밥을 3번 밥을 사면 돌아앉았던 사람도 다시 돌아온다. 그만큼 뭔가를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잘해주면 다시 돌아앉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거는 사실 또 이 수업은 또 이론적인 부분도 많으니까 인간관계가 85% 정도다. 그러니까 자살하는 원인은 대인관계가 42%. 뭐 이렇게 자살 원인도 있습니다. 예. 직장인의 80%. 이렇게 직장인의 80%는 퇴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사람, 상화, 위사람과의 인간관계가 저 인간 때문에. 대기업은 사실 노조가 있기 때문에 거의 정년까지 많이 보장이 됩니다. 근데 왜 중간에서 나오냐? 더러워서. 내서 상사 꼴보기 더러워서 당장 사표 썼다. 그래서 그만큼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이다. 퇴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람이다. 예. 인간관계 스트레스 71.8%. 그죠? 갈등 원인. 예. 인간관계. 이게 후미타케와 기시미 이치로 뭐 이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미움받을 용기 했어. 인간의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 2주차 1강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2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